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일 밤 10시 반에 녹화하고 자정에 땡 올리는 고고TV가 돌아왔습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고고TV의 고난의 행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자율 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말씀드리는데 너무 처참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광고는 내 것도 아니고 수입이 없어 그러니 부탁 말씀드리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나이브하게 일반인으로서 그냥 TV나 보고 신문이나 끌적거리고 하면은 그냥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겠지만은, 평론가의 길로 들어선 고고TV 노래는 모든 것이 현재 제 시각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국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다의 방한, 그리고 미국 국빈 만찬 그 후과,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장관들과 그 수석들을 초딩 취급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윤석열의 설레발은 극히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네들, 70대 이상의 노인네들만 제외하고, 그것도 70대 이상 노인네들도 30%는 좌파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지 전혀 철학이 없어요.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박광훈이가 원내대표가 됐고, 윤석열은 한미 국빈 만찬 방문에서 대단히 환대를 받고 돌아와서 김건희와 함께 국운을 상승시키고 자기가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에 의해서 고고TV가 그 말을 빌리는 게 아니고, 고고TV가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건 형편없는 정상회담이었고, 남는 것은 윤석열이가 자랑하는 핵 공유, 그죠? 사실상 핵 공유와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파이 팝송 부른 거와 영어 연설뿐이 없는데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이제 큰 암초가 바다 밑에 숨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그 국무회의하고 기자들 애들을 만나가지고 아메리칸 파이에 대해서 후일담을 늘어놓는데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파이가 생각이 안 났으면은 망신당할 뻔했다. 뭘 망신을 당해? 미리 그 바이든이나 또는 백악관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곡이 뭐요? 연주해 주겠어요. 세 곡을 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곡 하나를 갖다가 자기는 준비를 했는데, 아메리칸 파이를 그 뮤지컬, 헐리우드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부르더라. 브로드웨이에. 그래서 자기도, 미국 측에서 즉석에서 불러달라고 해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그죠? 전혀 다르죠? 그동안 중앙조선이 빨기를, 바이든의 아들을 생각해서 불렀다. 질 바이든이 밀어가지고 불렀다. 전혀 다르죠? 이 얘 설레발은 강호동급이야, 강호동급. 비슷하게 생겼다, 강호동이라고. 근데 강호동은 근육으로 뭉쳐있지. 그러면 강호동 그 직접 만나보면 말이죠. 진짜 금방지고 싸가지 없어요, 골말 새끼. 제가 만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과거에 만나보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한미 혈맹 동맹 70년 그 여정에 있어서 고마우면 고맙단 말을 해야 된다. 맞죠? 고마워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없어서 우리는 북한에 먹혔으며, 우리는 지금 중국에 포함된 속국이 된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마우면 고마운 거 하고, 지금 우리가 국힘과 또 하트긴 그놈 아들
국힘과 윤 정권에서 말하기를 한국이 선진국이다. 민족적 자존심이 있고 세계에서 강국이다 그러면은 우리 실익도 챙기고 우리의 자존감을 챙기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죠. 그건 싹 없애버리고 아메리칸 파이 하나 부르고 잘 처먹고 돌아와서 고맙다. 거기서 국민들이 염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보호 아래서 강국이 됐지만은 선진국이 됐지만은 선진국도 경제 선진국이지 그 외에는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이 됐으나 이제 우리도 세계에서 할 말은 해야 된다.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라는 게 국민의 자존심이죠. 그걸 싹 말아먹고 잘 처먹고 잘 돌아와서 그 미국의 지원으로 만든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5개 동맹을 했고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구현했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안보, 산업, 과학이, 문화, 정보 미국의 도움이 없고 미국과 동맹이 없었으면 그건 좌파도 한 거예요. 그죠? 현재 이까지 못했죠. 그럼 쥐가 혼자 다 했다고 떠벌려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넷플릭스 3조 그거 사기 투자를 설레발을 치고 다녀. 응?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을 한 업그레이드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추구다. 거짓말이지. 한미 안보 동맹 우리가 핵 포기를 함으로써 끝났고 핵 기반의 업그레이드 뭐가 됐어? 핵 잠수함이 간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미국의 핵 증개에 있어서 한국에 정보를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영상을 찍으려면은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충 지식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같이 지는 일이. 요걸 하나 보시면 돼요. 박수영이라는 놈. 이놈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얘 때문에 망해. 얘는 여론조사는 이제 경시하고 메타버스 한다 그러잖아? 이 박수영 이놈 때문에 국힘 총선 패배해요. 완패해요. 안 그래도 완패 안 하. 이놈이 일주일 더 할 거예요. 지금 국힘 애들이나 청와대, 용콘대나 이 박수영 같은 놈이 대통령의 방미를 폄훼하는 세력은 북한과 중국과 더블 민주당밖에 없다. 진짜 좀비죠. 이 정도면은 아니 그 윤석열이 그래 갔다 왔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고 국민을 적으로 삼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몽상적인 국힘 애들이라면은 그죠? 아니 대통령의 방미를 폄훼하는 세력이 북한 중국도 그렇게 폄훼 안 해요. 이건 외교전이라는 게 뿐이죠. 더블 민주당 애들도 폄훼를 넘어서 이놈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것도 오라. 더블 민주당. 그런데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을 제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나 날리고 윤석열을 빨고 있으면은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일본 기시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7, 8일 며칠 전부터 방한한다 할 적에 일본 애들도 도쿄 교토통신이 막 아사히 교토통신이 보도를 하고 그거 확정된 거예요. 그쪽에서 떠들면은. 근데 대통령실은 협정된 게 없다 모르겠다 하다가 결국은 7, 8일 방한하죠.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말이 기시다가 방한을 해서 방한하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외교 주도권을 잡았다. 그게 인터넷 언론과 조선일 위주로 나오죠. 조선일 위주로 미치겠다. 한미일 외교사에서 주도권을 항상 미국이 잡는 것이며,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미국과 더 가깝고 외교 군사에서 경제에서 더 가깝고 밀착 단계며 윤석열이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지난 문재인이가 4년 동안 남북 평화쇼를 하면서 문재인이 네고시에이터다. 문재인이가 외교 주도권을 잡았다. 문재인이가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당시에 언론들이 다 띄었고 국힘은 부 끌려 들어가기나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시다가 오니
그래도 윤석열이 사과도 안 받고 훈두시 다 벗어서 줬기 때문에 방일 때 기시다도 그러면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해법 좀 내고 또 국민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과도 하고 또 그 강제징용 그 생중자들도 만나고 그런 기사가 쏟아지도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1박 2일 신무 방문이니까. 왜 오나? 왜 오냐? 물컵의 반을 한국 보고 채우라고 오는 거죠. 기시다가 물컵의 반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박진희라는 놈이 그 외교부 장관의 놈이 아직도 설레발을 치고 다니더라고요. 기시다가 오는 이유는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기시다가 그걸 채워주러 온다 하는데 아니 글로벌 호구로 등극한 윤석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기시다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30%, 20%만 왔다 갔다 하던 놈이. 그리고 바이든도 재선 청신호가 켜졌어요. 윤석열한테 홀딱 벗겨 먹어가지고 윤석열은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 정치인들, 미국 언론이나 미국 정치인들한테 대부분들한테 칭송을 받아요. 윤석열이 왔다 가서 바이든도 재선 가능성이 열렸고 기시다도 50%가 넘으면서 지난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그죠? 그런 기시다가 왜 오느냐? 뻑겨먹으러 오는 거죠. 사과하면 좋아요, 저도. 절대 안 하겠죠. 기시다가 오는 것은 첫 번째, 군사 외교 동맹,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태평양, 중국의 남하, 또, 북한 위협에 대해서 군사 외교 동맹으로 한국을 확실히 끼워 넣겠다. 제가 가서 미국한테 가서 핵 포기한 거 보니까 저거 진짜 호구네. 이때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제.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 문제하고 또 반도체 문제. 특히 반도체 문제. 내가 한번 찍을 거야. 반도체 문제. 윤석열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일부 패권주의로 다시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일본도 반도체 부흥을 외친다. 지금 일본은 세계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D램이나 시스템 반도체, 장비나 기술이나 팔고 있죠. 그걸 일본은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세계 점유율을. 윤석열이 미국 가서 반도체를 갖다가 포기하고 오는 걸 보고 저 호구네. 이 텀에 바이든 형, 바이든 형을 통해서 윤석열이 호구되고 저게 일본에 와가지고 오므라이스 주고 폭탄 주먹이 주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갔은 이 텀에 한미 반도체에 있어 한미 반도체 또는 한일 반도체 삼각동맹을 확실하게 미국, 일본 중심으로 윤석열한테 먹이겠다. 그거예요. 기가 찹니다. 저는 이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의 목적은 지금 극단적으로 우파, 우파 진영. 바이든은 근데 민주당이야. 바이든, 기시다 그쪽으로 흡수돼가지고 북한과 중국하고 대치관계를 한다는 게 윤석열의 구상이에요. 그건 너무나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만 가면은. 그리고 기시다나 20년 동안 외교 전문가고 바이든은 40년 동안 외교 전문가야. 50년, 40년 동안. 그 윤석열 같이 설레발만 치고 국정 철학이니 세계 전략이니 그냥 급속하게 그냥 과외만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그걸 이 노련한 정치분들이나 정치가들하고 노련한 외교 전문가들인 총리와 미국 대통령한테 홀랑 먹히는 결과뿐이 안 나와요. 띄워주면 돼 얘는. 띄워주고 김건희 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응? 뻗겨 먹으러 온다. 그것뿐이었고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국무회의를 하고 또 뭐 잔디마당에 가서 어린이 잔디마당에 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뭐 1시간 반 동안 했다는데 충격적인 게 계속 나와요. 충격적인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내가 영상 찍기 전에는 이렇게 말할 줄을 몰라.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칭찬 좀 해주자 하고 하다가도 그냥 영상 1, 2분 지나면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 윤석열이가. 지금 윤석열이 오늘 국무회의를 하는데, 1년 동안,
1년 동안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 기자간담회의 그 목적은 뭐냐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해. 오늘 떡볶이 순대 먹고 가. 그거였고, 또 국무회의에서는 내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너무 일을 잘했는데, 국민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불편함을 주고, 국민들이 왜 내 지지를 빼는지, 너희 한번 적어봐라. 내가 잘한 게 뭔지, 잘못한 게 뭔지, 장관들한테, 너희 한번 적어봐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취임 1주년에, 응? 장관들 너희들 말이야, 밖에 나가서 불편한 훈수를 들어봐라. 젊은 애들 말도 듣고, 우리 정권에 대해서 불편한 게 뭔지 국민들이 말하는 걸 훈수를 들어봐라. 응?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가 나는 성과를 많이 냈는데 또 변화를 많이 추구했는데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응? 너희가 좀 알려달라. 그리고 정부 출범 1년 됐으니까 정부 출범 후에 전후 윤석열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희들 종이에 써봐라. 국민을 체감하게 써봐라. 그럼 종이에 써보고 너희 반성해라. 이거 완전히 자아 비판이죠. 북한식이죠. 기똥차다. 나가서 너희들 1주년을, 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국무위원 너희들 장관 너희들 부처 직원 학교 후배 등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고 윤석열 내 정부가 1년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성과를 보여주자는 말을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부처 업무를 챙겨보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부 출범 전과 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종이에 연필로 써보라. 응? 진짜 미치겠다. 초딩생 취급도 초딩도 아니고. 그게 다 여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국힘과 대통령실인 것들은 MBC, KBS가 다 좌파가 장악당했다. 패널들이 다 좌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은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미치겠다 지금 진짜 미치겠다. 욕 나올래 그래 욕 나올래 그래. 응? 아니 어떻게 국무위원들한테 야 연필 가지고 종이에 써봐 이런 말이 나와요. 국무위원들이 바보예요? 초딩생도 이런 말 안 해요 요새. 또 그 1주년 취임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가 불통인데 쪼잔한 문재인은 더 불통이었고 이 윤석열은 박근혜 플러스 문재인을 더한 것보다 더 불통이야. 응? 아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대한민국 어느 역사 대통령들이 그럽니까? 안 하겠대? 그 깎아 뭐 내가 잘한 걸 다 아는데 나 자아자찬 안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드릴게요. 응? 아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응?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여는 것보다 반추와 자성의 시간을 갖고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 개혁과제 한 거 하나도 없죠 1년 동안. 빨갱이 때려잡기, 민노총 때려잡기, 그건 끝났어 이제. 응? 1년 동안 애 많이 썼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자. 국무위원들한테 말하면서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자료를 쫙 나눠주고 잘난 척하는 행사는 난 안 한다. 그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니다. 난 자아자찬 안 한다. 자아자찬 할 게 없다니까? 너 혼자 자아자찬 하는 거야. 너 혼자 거울 보고 나를 시제서에 빠져가지고 네 얼굴이 잘생겼고 김건희가 세계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네가 착각하고 환상 속에 살고 있어 이 사람아. 그럼 자료 나눠주지 말고 기자회견 해. 국민 앞에 예의를 지켜. 그 청와대 용컨대 출입하는 150명의 기자하고 잔디마당에 앉아서 떡볶이 순대 먹었다는데 그것도 대우가 아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야. 거기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명함 달고 나오면은 출세하는 코스니, 걔네들이야 너한테 네가 좋아하고 너한테 호감적인 기자들만 넣었을 거고, 그들하고 기자회견, 그들마저도 기자회견을 안 하고 떡볶이 순대 주고 나중에 가면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 자랑하다가 간 게 그게 기자회견이냐? 털썩 주저앉아서 맥주 마신 게 기자회견이냐 이 사람아? 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인그라스에서 김밥, 순대, 떡볶이 등으로 야외 간다고 했대. 김밥, 순대, 떡볶이. 이게 윤석열이가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가 다 선택했대. 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야, 18그 대통령이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윤석열이 좋아하는 거 맞죠? 이걸 또 예고 없이 왔대. 예고를 다 하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이런 식으로 슬라바를 치고 다녀. 아니 기자들이 김밥 윤석열이가 직접 고른 김밥,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등이 있고 맥주를 마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기자들은 입 아냐? 네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와서 틀푸덕 앉아가지고 이게 기자회견이냐? 우리 처음에는 말이지 도스텝 할치게 매일 봤잖아요. 근데 요새 안 보니까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근데 내가 도스펙 할치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요새는 말이죠. 요새도 그냥 버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요. 근데 도스텝을 안 하니까요. 살이 쪘어요. 너 그 살찐 게 순대떡볶이에다가 폭탄 좀 마셔서 살찐 거 아니냐?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제 출근할지도 모른다는데, 출근하는지도 모른다는데, 빼먹기도 하고,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나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 잘난 척 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 미치겠네, 진짜. 자료 주지 말고 국민 앞에 기자회견 해. 청와대 출입하는 150명 꼬봉들 말고 일반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해. 일반 국민들의 질문 받아. 좌나 우나 보수나 중도나. 아니 이게 말이 돼. 진짜 화가 나네. 응?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더 속도를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다. 너 수정하지 마. 수정하면 또 당해. 5, 6월달 일본 G7 오사카 G7 끝나고 나서 개각설이 나오죠. 이게 개각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런 꼴통은. 개각하면 또 청문회 또 지사람 신고 검사 신고 국힘에서 꼴통들 들이고 난리 나요.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 더 속도를 내고 다음 1년 뭐 어떻게 하려고? 너가 국민한테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로이터하고 기자회견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기자회견하고 일본의 요미우리인가 아사히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야? 왜 대한민국 언론들하고는 기자회견 안 하니?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묻는 거는 대답 안 하니? 응?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뭘 바뀌었어? 너가 하면서 전형적인 폭력만 나왔고 국힘은 더 망가지고 보수는 갈등과 분열이 되고 정의롭고 그리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치는 다 날라갔고 얼마만큼 더 활기치고 따뜻해지고 뭐가 활기치고 따뜻해졌어? 너가 김건희 데리고 다니는 게 따뜻한 거야? 김건희 데리고 다니는 거 활기스러운 거야? 너가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은 질식할 것 같아. 전두환 시대처럼 지금 뭐라 그러면은 말이야 고소고발하고 뭐라 그러면 쫓아내고 압색하고 민주당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응? 더 미래 세대의 꿈을 줄 수 있고 무슨 미래 세대가 꿈을 줘? 하나 잘한 거 있어요. 그 부동산세 깎은 거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더 정의롭고 공정했는지 뭐가 정의롭고 공정했어? 네가 들어오면서 정의는 없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의 정의라는 게 문재인의 정의보다 못해요. 지금 이재명 이재명 송영길을 잡아넣으려고 계속 마녀 사냥만 하죠? 그죠? 총수까지 끌고 가고. 그 윤석열의 생각이에요. 특수검사부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는 3개월, 6개월 만에 순식간에 달려가서 깜빵 들어가고 3,000명을 윤석열한테 조사받았어. 근데 민주당 놈들은 300명도 지금 조사 안 받아. 깜빵 들어가는 놈이 하나도 없어. 이재명 송영길 톡톡 던지면서 건드려가 총선 이기면 이 특수부 검사의 전략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더 정의롭고 공정했는지. 네가 뭐 공정했어? 인사 그따구로 하고, 국회 망가뜨려 놓고, 이준석부터 안철수까지 다 그냥 밟아버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웅덩이 파가지고 집어넣고 목만 나오게 해놓고 묻어놓고 이놈의 시제야. 응?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다. 뭐가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어? 대북 강경 정책한다고 한미 너가 말하는 식으로 핵 포기하고 반도체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그 무기도 반도체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보가 강화됐어? 사회 안전이 강화됐어. 사회 안전이라는 것은 뭐 너 마약 소탕한다고? 아니 그건 해야 될 거고. 사회 안전이 뭐 윤석열 전에는 우리가 없었어요? 윤석열만큼 안 됐어요? 나 미치겠다 진짜. 응? 징글징글해서 더 이상 못 찍겠다. 기자회견 해. 100일 기자회견도 안 하고.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죠. 87 체제 이후에. 박정희도 그래도 가짜 기자회견이라도 했고 전두환도 가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게 국정 방향이에요. 이건 국정 방향이 없으니 기자들이 그냥 미리 기획된 문재인이나 그런 걸 쫙 뿌리기 싫다 그러면 쫙 뿌리지 말고 하란 말이야. 지금 사회가 옹거라들고 있어요. 응? 윤석열이 비판하는 게 우리 아까 전에 오던 박영수 같이 윤석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 민주당뿐이 없다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옹거려들고 있어요.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윤석열과 용납하면 다 잘라버려 막. 저건 좌파다. 공산주의자다. 그 나경원하고 안철수한테 밟은 게 그대로 일반 시민들한테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 패널들 MBC, KBS 다 그 좌파다. 그 잘라버리고 그 백운기 같은 애들 날려버리고 또 그 SBS의 주영진인가요? 걔도 날려버리고 다 날리고 있잖아.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